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6.25 전쟁과 산업근대화 및 민주화를 걸치면서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여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IMF 금융위기를 극복한 후 본격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서 서서히 인기가 올라갑니다. 초창기에 한류는 중국과 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중국 CCTV에서 방영되었던 사랑이 뭐길래와 의가형제 등 엄청난 인기를 끌어 한류가 본격적으로 나아갈 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겨울연가를 통해 윤사마 신드롬이 발생하여 한국 드라마 인기가 많아지면서 일본에서도 본격적으로 한류라는 단어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왜 사회과학적 관점으로 중국과 일본은 한류에 열망하는지 분석하겠습니다. 중국은 개방개혁 이후 경제 고속 성장을 이뤘지만天安문 사건 이후 중국 민주화의 열망이 사라지고 사회적 통제 분위기가 강화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언론, 문화, 예술 등등 곳곳에 검열과 통제하고 있어서 경제가 성장한 만큼의 중국 대중문화가 발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의 해방에서 벗어난 중국 젊은이들은 공산당이 통제하는 자국 대중문화 수준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유럽의 대중문화를 즐기기에는 그들과 너무나도 달라 자신들의 취향에 안 맞았습니다. 또한 민족심이 강한 중국 인민들은 과거의 서방 세계가 자신들에게 하는 역사적 행위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대중문화를 온전히 즐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대중문화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신들에게 상처까지 주는 역사적 피해와 갈등은 없어 한국에 대한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은 서양적 리듬악기과 동양적 운율 그리고 안무와 비주얼을 더해 시각과 청각에 즐거움을 주는 음악이었고, 한국 드라마는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문화적 이질감이 없었으며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취하면서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고속 성장과 동시에 찬란한 문화 발전을 이루어 버블 경제 터지기 전까지 유일하게 아시아의 대중문화 생산지였습니다. J-POP과 일본 드라마, 일본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 아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에서도 서구 컬처 문화 중점으로 애니메이션과 게임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버블 경제 시대가 꺼지면서 일본 사회는 암울하고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가 시작되어 일본 엔터업체들은 도전보다는 안정을 쫓다가 일본의 대중문화 발전 동력이 시들어졌습니다. 새롭고 색다른 도전과 치열한 경쟁보다는 기존에 성공했던 노래와 드라마들을 기반으로 만든 문화 창작물들로 안정적인 운영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대중문화는 혁신이 없는 상태에서 정체되어 갔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내부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겪어왔습니다. 6.25 전쟁 및 산업근대화 그리고 민주화운동과 IMF 금융위기 등등 많은 난관들을 거쳐왔습니다. 고속 경제성장과 민주화 항쟁으로 민주정권 국가로 전환하여 사회 내부적으로 큰 걸림돌이 없어 한국은 대중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또한 한국은 여러가지 난관들을 극복하여 당시 일본과 다르게 사회적 분위기는 밝고 희망찼습니다. 여기에 한국 내수 시장은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 작음으로써 한국 연예계 시장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적인 노래와 드라마 등 색다른 대중작품들이 마구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자국 대중문화에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했던 중국이라 더 이상 새로운 노래와 드라마가 안 나오던 일본에서는 한국 대중문화는 그들에게 있어 문화적 카타르시스였습니다. 2000년 이후로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국 연예인들은 자국 본토 유명 연예인들의 이상만큼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로써 중화권과 일본을 중점으로 2000년대 후반 이후부터 동남아시아로 한류가 확산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오랫동안 유럽 국가들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아 서방 세계에 대한 증오심과 반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양의 문물과 문화에 반발심과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국 대중문화에 만족할 수준이 아니었길래 중국처럼 문화의 갈증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일본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팽창하였을 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 대중문화를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버블 경제가 터진 일본에서 새로운 대중창작물이 안 나오자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 창작물을 만든 한국 대중문화가 일본의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2000년대 지나 2010년 이후로 유튜브라는 영상 플랫폼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아시아에 국한되어 있던 한국 드라마와 노래들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돌풍을 일으켜 전 세계 방송사에서 방영하기 시작하면서 서방 세계는 K-팝을 중심으로 서구 컬처 수준에 머물렸던 한류가 점점 대중문화로 확장해 갔습니다.
특히 2016년 사드 사건 이후 중국은 한국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한한령을 실행하여 중국이 한류에 엄청난 규제와 제재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일본과의 역사적 및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의 한류 입지가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엔터업체들은 북미와 유럽의 음악과 미디어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엔터업체들이 사방세계에 진출한다 했을 때 많은 회의감과 비관적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일본이 유럽, 북미 시장에 진출하였지만 대중적인 성공은 거두지 못하고 서구 컬처 수준으로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팝에 접한 서양 사람들은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피프스 어모니와 같은 그룹이 떠올렸지만 분명히 서양 가수들과는 달랐습니다. 자국 노래는 한 노래의 한 장르를 택하는 방식이었지만 K-팝은 한 노래 안에 발라드, 힙합, EDM, 댄스곡 등등이 여러가지 장르가 섞여 있어 다양한 음악 리듬과 노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다양한 노래 장르가 한 곡 안에 담겨 있어 어색하게 들리기보다는 또 다른 방식인 안무가 있는 뮤지컬 노래로 들렸습니다. 분명히 자국 언어로 된 노래가 아니라 언어로서 노래를 즐기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리듬감과 화려한 안무가 있어서 그런지 문화적 이질감 없어서 받아들이기에는 거부감이 없고 신선했습니다. 여기에 K-팝 특유의 팬덤 문화는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어 라이브로 노래 들을 때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아 다른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팬덤 커뮤니티에서 정기적 모임을 가져 커뮤니티 팬덤 회원들과 같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취미를 공유하는 재미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오늘날의 BTS와 블랙핑크가 탄생한 배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팬덤과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K-팝 가수들은 가수의 의미를 벗어나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 역할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K-팝 장르는 다양한 퓨전 장르를 넘어 가수와 팬들이 소통하는 쌍방향 음악 커뮤니티로 확장하게 되어 서브니컬 범위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대중음악 장르로 인정받게 됩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비대면 디지털 시대를 전환하게 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한류의 인기를 더 강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의 높은 감염률로 인해 사람들은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되면서 집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TV,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 각종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서비스를 하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커집니다. 기존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투자금자 본조달이 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한국 내수 시장에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국한된 특정 장르로 머물러 있었고 표현적 자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열리게 되어 OTT 서비스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디지털 영상 콘텐츠인 드라마와 영화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 글로벌 투자 자금이 드라마와 영화 업계에 들어와 쉽게 투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유튜브 강남 스타일 돌풍과 같은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돌풍이 불면서 전 세계 OTT 서비스 시장에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석권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 혹은 미국의 팝음악처럼 엄청난 자금 투입으로 콘텐츠들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압도적인 국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데 왜 한국 미디어 콘텐츠들은 인기가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압도적인 자본금과 국력을 가진 중국과 일본은 한국만큼의 문화적 저력을 갖고 있지를 못하는가라고 또 다른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 대중문화는 확연히 다른 국가들이 가진 게 없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 게임과 K-웹툰 그리고 한국 패션이나 K-뷰티에서 항상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노출이 되고 유행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의 대중문화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문화적 이질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창조적이고 적응력 강한 문화를 창작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점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분석하자면 이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인들은 동양적 사고방식과 서양적 사고방식을 각각 능숙하게 구사할 수가 있으며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 사고방식을 잘 융합하여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궁금증을 발생하게 됩니다. 왜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현대 한국인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정의를 내릴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인은 어떻게 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는가와 대내적으로 한국이 왜 어찌하였길래 지금 한류를 만들었는가라는 관한 주제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